안녕하세요, 코드모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튜토리얼 영상을 올리면서 막히는 부분들을 댓글로 받고 해결 가능한 부분은 항상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꽤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을 지금 예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다 다른 문제점들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은 한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블렌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것의 원리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제목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블렌더를 다루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 정도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왜 내 모델링이 이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 영상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모델링을 하다가 이런 비슷한 내용이 겹쳐 보일 때 또 와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오프닝의 말이 너무 길었죠?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걱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 영상 진짜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오브젝트 모드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숲과 같습니다. 오브젝트들의 큰 틀을 수정할 수 있고요. 오브젝트를 한 덩어리 그 자체로 수정하는 편이에요.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의 일부분인 메쉬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에디트 모드는 미시적 관점에서 보는 나무와 같습니다. 한 오브젝트의 일부분인 메쉬를 세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 둘 다에서 사용 가능한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을 각 모드에서 해보고 그 차이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는 오리진입니다. 오리진은 오브젝트의 중심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모든 오브젝트는 각각의 오리진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이 오리진을 수정하는 것이고, 에디트 모드에서는 오리진은 그대로 두고 메쉬를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리진을 옮기거나 회전하거나 크기를 키우면 오리진에 연결된 실제 물체가 함께 옮겨지고 회전하고 크기가 커집니다. 반면에 에디트 모드에서는 오리진은 이동이나 회전, 크기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이 물체 자체가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에서 오리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큐브를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에서 움직여보고 각 모드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3D 커서 때문에 오리진이 잘 안 보이니까 멀리 빼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큐브를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 오리진이 함께 움직이는데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리진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오리진을 옮기는데 이 오리진에 붙어있는 큐브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리진과 실제 물체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입니다. 이건 오리진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어떤 물체를 움직이면 오리진이 함께 이동하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의 수치도 바뀝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에디트 모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치를 모두 0으로 바꿔주면 큐브는 원점으로 오게 됩니다. 이 수치는 큐브의 오리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옮길 때는 큐브의 오리진은 계속 큐브의 정중앙에 있으니까요. 이번엔 에디트 모드에서 이 큐브를 움직여 볼게요. 에디트 모드에서는 큐브의 일부분만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큐브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를 선택하고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모드에서 움직인 것과 같은 결과로 보여지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아까와 다르게 오리진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의 로케이션 수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리진의 위치가 그대로 0,0,0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멈춰있는 장면을 위한 일반적인 모델링에서는 오리진이 실제 오브젝트와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 있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리진이 렌더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피직스 같은 물리학이 적용되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직스에서는 이 오리진 쪽에 진짜 큐브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물체 전체를 옮길 때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옮겼다면 오리진의 위치를 그 이후에라도 제자리에 넣는 편입니다. 물론 일부러 오리진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에디트 모드에서 이동할 때도 있어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훨씬 자유롭고 능숙하게 쓸 수 있겠죠. 이제 미러 모디파이어에서 오리진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에디트 모드에서 무브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넓은 판과 긴 막대 기둥이 있는데요. 미러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이 막대 기둥을 이 판의 각 모서리에 하나씩 놓을 거예요. 이때 이 오리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써볼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움직이면 오리진은 그대로 있고 사각기둥의 메쉬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미러 모디파이어를 넣으면 이 오리진을 중심으로 X축으로 반사가 되는데요. Y축도 켜주면 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리진을 그대로 두기 위해 에디트 모드에서 움직인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때 에디트 모드가 아닌 오브젝트 모드 상태로 이동을 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미러 모디파이어를 켜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사실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오리진을 중심으로 X축 반사가 되어서 같은 자리에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는 미러 오브젝트의 스포이드를 누르고 이 판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판을 기준으로 반사를 하도록 바꿔주는 건데요. Y축도 켜주면 끝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 판의 오리진이 판의 중심에 있을 때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의 오리진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도 판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반사를 하는 거니까요. 이건 조금 고급 스킬이지만 보너스로 알려드리자면 만약 이 바닥에 있는 판이든 사각기둥이든 원하는 위치에 오리진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상의 오브젝트인 empty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미러 오브젝트를 empty로 설정하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사각기둥의 오리진은 이곳에 있고 바닥에 있는 판의 오리진은 이곳에 있지만 empty 오브젝트의 오리진은 원하는 곳에 두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회전을 해볼게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수치에 변화가 생기죠. 큐브의 오리진이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서 오리진은 작은 점으로 보이지만 이곳은 3차원의 공간이고 오리진을 어떤 작은 구체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까요?
로케이션 때랑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에 모두 0을 적으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에디트 모드에서 회전을 해볼게요. 이렇게 일부만 회전이 가능하기도 하고 전체도 회전이 가능한데요. 오리진은 회전하지 않고 이 큐브 모양의 메쉬만 회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의 수치는 그대로 0입니다. 로테이션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에디트 모드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회전할 때의 얘기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회전 기능을 쓸 수 있구나를 봐주시면 되고요. 이 원숭이를 에디트 모드에서 살짝 뒤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오리진은 그대로 있고 이 원숭이만 뒤로 가게 되죠. 이때 오브젝트 모드에서 복사를 하고 회전을 하면 이 오리진을 축으로 복사 회전이 됩니다. 60도만큼 회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한 세트를 오리진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킨 거고요. Shift R을 눌러서 이 행동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브젝트 모드에서 회전을 할 수 있고요. 이 원숭이들을 모두 앞으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오리진을 각각 원숭이에게 넣어줘야 되겠죠. 각각의 오리진을 각각의 원숭이의 중심이 되도록 넣어주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있는 로테이션에서 수치를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어떤 물체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자유롭게 회전시켰다가 수정이 필요할 때 로테이션을 0으로 바꿔주면 수정이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전시켜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걸 에디트 모드에서 회전했었다면 그대로 돌리긴 어려웠을 거예요. 45도나 90도 같은 정확한 수치대로 회전하는 거였으면 또 상관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회전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하는 게 정답일까요? 다음 예시도 한번 봐볼게요.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쓰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열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이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의 차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원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눕힐 거고 다른 하나는 에디트 모드에서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있는 수치가 다르죠. 즉, 이 왼쪽에 있는 원기둥은 오리진이 함께 누운 겁니다. 이때 각각의 원기둥에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써볼게요. 물체를 어떤 축으로 나열하는 기능인데요. 결과가 다르죠. 이 팩터 x에 1이 써있다는 것은 x축으로 스케일 1 간격만큼 나열한다는 뜻인데요. 오른쪽 원기둥은 x축 그대로 잘 적용이 되었고 왼쪽 원기둥은 오리진이 함께 누우면서 x축이 아래로 향하게 되어서 아래로 나열된 겁니다. 이걸 오른쪽 원기둥과 같은 결과로 수정하려면 간단하게 우리가 보는 x축이 이 원기둥에서는 z축이니까 z축으로 수치를 바꾸면 됩니다. 팩터 x를 0으로 하고 팩터 z를 1로 바꾸면 같은 결과가 나오죠. 또 다른 방법은 이 회전한 상태를 어플라이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오브젝트의 어플라이에서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면 되고요. 우리는 회전 값에 대한 어플라이가 필요하니까 로테이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어플라이를 하면 메쉬는 그대로 변하지 않지만 오리진이 디폴트 값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의 수치도 다시 바뀌었고, 즉 오리진의 축도 우리가 보는 이 월드의 축과 같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원리를 알면 상황에 따라 오브젝트 모드에서 회전을 할지 에디트 모드에서 회전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겠죠. 참고로 어플라이는 단축키 컨트롤 A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 컨트롤 A를 눌렀는데 이렇게 항목이 안 나온다면
애드온을 체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항목이 나오는 걸 파이라고 하는데요. 에디트 프리퍼런스에 애드온이 있고 여기 검색창에 파이라고 치면 나오는 이 인터페이스 3D 뷰포트 파이 메뉴를 체크해주면 나옵니다. 밑에 여러가지 설명이 다 써있고요. 참고로 저는 애드온은 거의 다 켜고 사용 중이에요. 딱 이 하나만 빼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스케일을 해볼게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보면 스케일은 다른 수치들과 다르게 0이 아닌 1로 되어 있고 단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스케일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냅니다. 뷰포트 화면에서 N을 누르면 사이드바가 열리는데요. 여기에는 디멘전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이 오브젝트의 절대적인 수치를 나타내고요. 즉, 이 큐브는 가로, 세로 높이 2m라는 뜻입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사용하면 큐브의 크기도 변하고 오리진의 크기도 변하고 그에 따라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있는 스케일 수치도 반영이 되겠죠. 이때 2를 쓰면 2배만큼 커지고 0.5를 쓰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사용하면 큐브의 크기는 변하지만 오리진의 크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있는 스케일 수치도 그대로죠. 스케일은 오브젝트 모드에서보다 에디트 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각 모드에서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로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큐브는 오리진이 큐브의 바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에 있는 어떤 사각형 박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박스의 크기를 조절해 줄 건데요. 잘 보이도록 넘패드 1을 눌러서 프론트 뷰로 바꿔줄게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쓰면 바닥에 있는 오리진을 기준으로 크기가 변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쓰면 오리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중앙점을 기준으로 스케일이 되는데요. 3D 커서와 오리진의 위치를 같게 한다면 이 피벗 포인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쓸 때와 같이 에디트 모드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블렌더에서 여러 오브젝트들을 함께 작업하다 보면 기준이 될 만한 곳에 오리진을 두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 작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것은 바닥에 있는 박스고 이것은 벽에 붙어 있는 어떤 액자 같은 물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각자 크기를 조절할 때마다 매번 3D 커서를 옮기거나 피벗 포인트를 바꾸는 일이 더 귀찮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조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단,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플라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똑같이 생긴 큐브에 베벨 모디파이어를 넣을 건데요. 베벨 값이 다르게 적용이 될 거예요. 원인은 역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조절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달라져서 그런 건데요. 어플라이로 수정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똑같은 큐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 큐브는 에디트 모드에서 반으로 줄였다가 오브젝트 모드에서 2배로 키워줄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지만 오른쪽 큐브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2배로 키웠기 때문에 스케일이 2로 되어 있어요. 오리진이 왼쪽 큐브보다 2배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디멘전은 2m로 똑같습니다. 여기에 베벨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베벨이 더 크게 들어가 있죠. 이 베벨의 어마운트는 절대값이 0.1m인데요. 스케일 수치 1을 기준으로 0.1m이므로 왼쪽은 그대로 0.1만큼 베벨이 되었고 스케일 수치가 2로 되어 있는 오른쪽 큐브에는 2배로 적용된 것입니다. 왼쪽 큐브처럼 만들어주려면 베벨의 어마운트 값을 0.05m로 해도 되고
아까 배웠던 어플라이를 통해 스케일 수치를 1로 조정해도 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원리인데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썼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진 거고, 그로 인해 솔리디파이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플레인이 있습니다. 오른쪽 플레인을 에디트 모드에서 반으로 줄였다가 오브젝트 모드에서 2배로 키워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지만 오른쪽 플레인은 스케일이 2로 되어 있죠. 여기에 솔리디파이를 넣어 볼게요. 두께를 넣어주는 기능인데 두께가 잘 안 보이니까 시크니스를 1m로 해볼게요. 스케일 1을 기준으로 왼쪽은 두께가 정확히 1m가 적용이 되었고요. 오른쪽은 스케일 수치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가 2m로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쓰면 스케일 수치가 함께 바뀌니까 보이는 비율 그대로 크기가 변하고요. 반대로 에디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쓰면 스케일은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두께는 고정되어 있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의 원리와 차이점도 다 알았으니까 그 중에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베벨을 했을 때 찌그러진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역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생긴 비율이 문제입니다. 역시 예시를 통해 알아볼게요. 여기에 똑같은 큐브가 있습니다. 왼쪽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해주도록 하고, 오른쪽은 에디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이 스케일 수치가 다르죠. 여기에 베벨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차이가 보이시나요? 베벨이 스케일의 수치 비율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왼쪽은 베벨이 3대 1대 0.3의 비율로 적용이 된 거고요. 오른쪽은 베벨이 1대 1대 1로 적용이 된 거예요.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케일은 오브젝트 모드보다 에디트 모드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특히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다르게 조절할 때는 꼭 에디트 모드에서 합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해버렸다면 아까 배운 어플라이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 A를 누르고 스케일을 선택하면 스케일이 1대 1대 1로 바뀌고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비슷한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같은 정사각형의 플레인입니다. 오른쪽의 플레인을 에디트 모드에서 가로만 반을 줄였다가 오브젝트 모드에서 가로만 2배로 늘려줄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오른쪽의 플레인은 스케일 X가 2로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플레인부터 에디트 모드에서 위에 점 2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B로 점 베벨을 해볼게요. 이때 마우스 휠을 올리면 점 개수가 늘어났는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원형으로 베벨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플레인의 에디트 모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B로 점 베벨을 해볼게요. 원의 비율이 조금 이상하죠. 스케일의 비율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베벨 모디파이어와 다르게 실제 메쉬를 수정한 것은 어플라이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메쉬를 수정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어플라이를 먼저 하고 베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진 베벨을 하고 싶지 않다면, 특히 다른 비율로 스케일을 할 때는 에디트 모드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 지금까지 어렵지만 이해하면 너무 좋은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고민 많이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세요. 잘 봤다는 응원 댓글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